안녕하세요. 5월 17일 진짜 안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문채원이고요. 옆엔 정옥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허겁지겁 오느라고. 오늘 일부 방송 주제는 뭐죠? 오늘은 이란과 미국 사이에 이제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감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네. 정말 매일매일 소식이 이제 새로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는 조금 따라가는데 벅찬감이 있지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좀 이 문제를 간단히 다뤘는데 네, 2부에서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이 뭐 심상치 않게 전개되는 것 같아요. 백악관하고 미국 국방부에서 12만 명에 달하는 네. 미군을 보낼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항상 미국이 전쟁을 하기 전에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패트리엇 시스템인데, 패트리엇 부대도 중동으로 급파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어지럽게 들리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좀 차분히 좀 짚어주시죠. 네,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이 9일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거나 핵무기 개발의 속도를 낼 경우 최대 12만 명의 병력을 중동 지역에 파견하는 계획을 제시했고, 볼턴 보좌관이 이 군사 계획을 다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사실이면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선제 공격을 감행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라고 부인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 계획하지를 않기를 바란다. 만약 계획하게 되면 12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수준일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12만 명의 병력,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게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동원됐던 병력 수가 대강 이 숫자가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걸 좀 떠올리게 하려고 12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가 거론을 한 건지, 그때 그 미국 이라크 침공 작전 이름이 충격과 공포였잖아요. 네. 예, 충격과 공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개시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숫자가 비슷하니까 미국의 언론들이 이라크 전쟁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12만 명이라고 하면은 방어적인 성격보다는 공격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방어다 공격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란이 미군 혹은 동맹국을 공격하거나 네. 핵무기 개발의 속도를 낼 경우에 이제 이렇게 12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좀 관련해서 폼페이오가 지난주에 원래 이제 메르켈 독일 총리하고 그 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이라크로 갔고, 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라크에 있는 미국 그 외교관들, 이제 또 이라크에서 일하고 있는 그 미국 직원들의 철수 명령이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연관된 문제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 15일 이라크 군에 있는 미국 공무원들을 필수 요원만 남겨놓고 다 철수하라는 행정명령이 이제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측에서는 이 행동이 대통령이 불편해하고 전쟁 위기로 가는 것을 불편해해서 철수를 하는 것이다. 참모들한테 이란과의 긴장을 급격하게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 심기를 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 위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일축을 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외교관을 이제 빼낸다는 것은 공격 의사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소 인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철수해라 이런 행정명령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이제 미국 볼턴 같은 사람, 이 강경파들은 이라크에 있는 그 미군 혹은 이제 그 미국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란 혹은 이란의 사주를 받은 어떤 이제 군사 조직이 테러 혹은 공격 행위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가 이라크를 급히 방문한 것도 그것 때문이고, 그런 구체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철수 명령을 내린 거다. 이런 어떤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고, 네. 반면에 정작 이라크 정부는 별로 그런 거 없다. 네. 미국이 오버하는 거다라는 입장이고, 또 그 이라크에 있는 그 영국 장성 한 명도
나는 뭐 최근 들어서 이란이 뭐 미국인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일체의 징후를 본 게 없다. 그 전반적으로 미국이 좀 오버하는 게 아니냐. 네. 예? 예. 미국이 불필요하게 지금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그런 의혹은 폼페이오 장관이 13일 모스크바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네. 급하게 브뤼셀을 찾은 것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브뤼셀을 찾아서 이란을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란 핵 합의와 관련된 연관 유럽 국가들 외무 장관들을 만나서 각각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뭐 설득을 하려 미국의 행동에 대한 설득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네. 한 유럽 고위 관료는 폼페이오 장관이 회의 도중 미국이 이란에 대해 강경책을 펼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네. 해서 이제 네. 미국이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긴장을 시켜서 뭐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그 이란의 강경 대응, 뭐 이란의 군사 행동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예. 요즘 들어서 이제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을 향한 어떤 위협 행위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이제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공격만 봐도 그런데요. 지난 12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아랍에미리트 동부 영해에서 사우디 선박 등이 의도적인 파괴 행위, 그러니까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P통신은 이날 미 관료를 이용해 이란이나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게 미국의 초기 평가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그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부인을 한 상황이에요. 네. 예, 예. 공개적으로 부인한 상황이고 미국의 강경파들은 이걸 어떻게든지 좀 이란하고 연결시키려고 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네. 예.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좀 이제 뭐 이번 이제 뭐 사우디나 UAE 이쪽의 선박에 대한 사보투지 행위는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선박이 침몰한다든지 인명살상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급격하게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뭐 영화나 이제 드라마 보면은 뭔가 이렇게 제3의 세력이 네. 그죠? 제3의 세력이 어느 양쪽의 전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3의 세력이 막 끼어들어서 막 이렇게 어느 일방의 행위인 것처럼 좀 꾸며내는 조작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좀 뭐 가끔 볼 수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아이리스 뭐 이런 것들이 뭐 네.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미국과 이란에 지금 계속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을 이용을 해서 뭔가 미국과 이란의 정면 충돌을 야기하기 위한 제3의 세력이 끼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 예.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상황을 관리하고 위기를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군기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이란하고 또 연계시키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징후들이 나타나는 것 같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이란과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서 이란과 전쟁을 약간 뭐 그런 위기가 돌 때마다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는데 네. 그런 것과는 또 별개로 13일 선박 공격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서 무슨 짓을 하든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무슨 짓을 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오해할 만한 상황이 또 크게 발생이 하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바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치킨 게임이잖아요. 네. 예, 예.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제 양쪽에서 차가 겁쟁이 게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서 이제 차를 몰고 그죠? 먼저로서 피하는 쪽이 지는 거다. 예? 네. 예, 피하는 지는 거다. 그래서 뭐 치킨 게임, 겁쟁이 게임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이게 속된 말로 사나이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네. 예? 예. 트럼프는 또 그런 기질이 굉장히 마초 기질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죠? 강하고 그래서 본인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자존심이 구겨지게 된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원하지 않는 전쟁, 원하지 않는 무력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의 강경책에 비해서 이란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런 네. 어떤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려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런 어떤 우발적인 충돌 혹은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어떤 사건이 예를 들면 그것은 이란의 배후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란이 직접 한 거라든지 이런 오판에 의해서 뭔가 제3자가 끼어드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오판에 의한 어떤 무력 충돌 가능성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의 속도를 낼 경우 네. 얘도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걸 암시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을 했지만 이란이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유럽 연합 국가들, 그러니까 이 협정에 참여했던 그 유럽 연합 국가들이 이란의 원유 수입을 비롯한 어떤 그 협정에 따라서 재개하기로 한 그런 어떤 경제 협력, 무역 활동을 복원하지 않을 경우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라든지, 중수로 건설에 사용되는 뭐 중수의 생산량을 늘린다든지, 네. 이런 얘기를 좀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또 예. 빌미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실제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면, 네. 그것이 60일 후에 실제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미국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니까 일종의 레드라인, 금지선을 그어놓은 상황에서 이란이 그거를 넘어섰다고 판단이 설 경우에는 또 이 전쟁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지난주에 이란의 대리군의 공격 또한 이란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14일 사우디 국영 석유 펌프장이 드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예. 이에 예멘의 후티 반군은 석유 펌프장에 대한 드론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대리군을 지목한 것만으로도 또 좀 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이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럴 수 생각이 있는 듭니다. 일이 많이 있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아닌 거죠. 중동에서 이 수니파와 시아파 정권 사이의 갈등이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내전을 겪고 있는 예멘, 그죠? 네. 예멘 반군은 이란이 지원하는 걸 알고 있고, 그 예멘 정권은 사우디를 비롯한 그 수니파 국가들이 또 지원을 하는 걸 알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사우디에 무기 판매를 해갖고 그 무기가 또 예멘에 흘러들어가고, 네. 무엇보다도 여기 또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또 이제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 이른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국가 모델, 네. 이걸 사실상 폐기하는 이런 어떤 정책 발표도 예정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이 또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또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이 하마스는 또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조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스파크 한번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걷잡을 수 없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그나마 조금 희망적이라 그럴까요? 조금 이제 그래도 이런 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트럼프 요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와 최근에 볼턴의 갈등서 이런 것들도 얘기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중동 정책과 관련해서 볼턴과 트럼프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다라고 네. 언급을 했고, 그 외에 외교 노선에 대해서도 대립이 많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네. 9일 워싱턴 포스트는 대베네수엘라 강경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주도한 볼턴 보좌관에게 화가 난 상태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란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란 정책에 대해서는 볼턴 보좌관이 최전선에 나아가 있기 때문에 볼턴 보좌관에 대한 말도 많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또 다른 노선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내분에 관해서 좀 의견이 집중이 되는 듯합니다. 네. 근데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란하고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트럼프는 이란이 예. 뭐 조만간 대화를 하고 싶어 할 것 같다 이런 네. 식으로 말을 했는데, 사실 하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게 말을 할 의사가 있다는 건지 아니면 조건부로 요거 들어주면은 우리랑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네.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차분한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미국과의 합의를 바라는 상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대화를 하자가 아니라 뭐 대화를 하고 싶어 할 것 같다 상대방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이게 왜 2017년에 이른바 트럼프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맥시멈 프레셔 네. 최대의 압박 그리고 이듬해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예, 뭐 트럼프 쪽에서는 이게 최대의 압박을 가해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하고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김정은은 거꾸로 미국을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핵탄두 장착 ICBM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이제 북한을 무시하지 못하고 회담장에 나온 거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뭐 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이란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최대한의 제재 수준을 높여가지고 네. 이란에 압박을 가한 다음에, 그죠? 이란에 압박을 가한 다음에 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나고 한번 단판을 짓겠다. 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임자인 오바마보다 더 우월한 네. 핵협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기가 이제 딜 메이커로서의 어떤 뭐 진가를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갖고 있는 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갖고 있는 좀 본인이 이런 어떤 좀 나름대로 이렇게 이 불필요한 전쟁, 불필요한 어떤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신고립주의 노선과 비슷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좀 그런 걸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대 압박을 가해서 이란 대통령을 만나서 한번 단판을 짓겠다 이런 생각을 좀 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란도 뭐 그렇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란은 트럼프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트럼프는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트럼프를 둘러싼 참모진들의 문제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전체 나라의 이런 것들을 볼 때 트럼프하고 만나서 이게 과연 딜이 될 수 있는 거냐. 네. 근데 안 그래도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하노이 2차 공동정상회담이 노딜이 됐단 말이에요. 네. 예, 예, 그것도 비슷해요. 그 노딜이 결정적으로 된 배경에는 폼페이오와 그 볼턴 이런 어떤 강경파들이 트럼프의 귀를 잡고 북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제안을 해야 된다. 빅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요구가 결국 노딜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흡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흡사한 상황이 그 미국 이란과의 관계에서도 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 생각엔 결론적으로 볼턴이 있는 한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볼턴이 있는 한 네. 북한도 쉽게 3차 북미 정상회담 볼턴 플러스 폼페이오까지 네. 이렇게 보면 이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지만 실제로 이 미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이 볼턴, 폼페이오로 대표되는 또 특히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네.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은 그런 전체 판을 보고 좀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책의 수정을 원하면은 왜 그런 강경한 참모진에 둘러싸여 있냐. 네. 혹시 또 문제가 더 크게 생기면은 볼턴이 경질되지 않을까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과 내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분도 없다라고 밝히고 뭐 크게 언론 앞에서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당분간은 큰 일이 없는 한 계속 자리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지켜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볼턴 같은 사람의 유용성은 일종의 맥시멈 프로세서로서의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네. 예? 예? 예. 약간 자기가 백합, 이제 최대 백합. 압박을 가하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내 얘기를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볼턴 같은 이 강경파들 설치는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압박 카드로서의 볼턴의 유용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 언론들이 제기하는 거는 오히려 트럼프가 볼턴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된 거 아니냐? 네. 예.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 볼턴이 트럼프를 사실 뭐 쉽게 얘기하면 갖고 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어떤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듣기 싫어하는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는데, 그죠? 내가 누구한테 조종을 다 해? 예? 네.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그런 식의 어떤 보도는 받는 느낌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좀 트럼프가 좀 자극을 받아서 볼턴을 큰 그림? You are fired. 네. 트위터로 You are fired. 이거를 좀 돼야 미국이 또 이렇게 또 황당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이 미국 이란 이 관계 전개 양상이 북한 미국 북미 관계하고 또 흡사한 이런 어떤 측면들이 좀 발견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계속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오늘 진짜 안보 방송 1부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감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저희는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